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도민들께 알려드릴 내용이 있어서 왔습니다. 먼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의 제한 폐지와 현금 지급을 건의합니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취약계층, 11일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불편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정부 재난지원금의 사용지역과 사용 방법 때문입니다. 제주에 살다가 지난달 초에 경기도로 이사했다는 분은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가서 써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크게 당황했다고 합니다. 생활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재난지원금을 기다렸는데 제주에 가야만 쓸 수 있다면 항공료로 다 쓰라는 것이냐 라는 항의인 것이죠. 이분처럼 올해 3월 29일 이후에 제주에서 타 시도로 이사했거나 반대로 타 시도에서 제주로 온 국민은 7,000명이 넘습니다. 제주 인구가 전 국민의 1% 전후인 것을 감안하면 전국에 이분 같은 처지에 놓인 국민이 70여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올해 3월 29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하고 지급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지원금 사용은 8월 말까지의 주소지 관할 시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서울시민은 서울시에서만, 제주도민은 제주도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3월 29일 이후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지원금 사용 지역을 그때까지 거주했던 주민등록 주소지로 제한함으로써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고 해도 예전 주소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이 각 시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합니다. 그러한 정책 목표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로 인한 정책 사각지대가 생겼고 긴급한 필요에 국민이 쓴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정책 목표에 대해서는 큰 구멍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그러한 근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의 사용지역 제한을 폐지해 줄 것을 공식 건의합니다. 즉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정부 재난지원금의 사용지역 제한을 풀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3월 29일 이후에 주소를 이전한 국민들에 한해서만이라도 현재의 주소지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해당 지역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정부 재난지원금이 현재는 카드 후입과 상품권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현금 지급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주도는 이미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경제위기가 3개월여 지나면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국민들이 많고 또 공과금이나 통신요금, 카드대금, 자녀교육비 등 현금이 절박한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 상권의 매출 확대 등 여러 가지 목표도 좋지만 정책 목표를 너무 여러 가지를 섞어놓지 말고 국민 개개인의 긴급한 필요에 쓸 수 있도록 한다는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무엇이 긴급한지는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고 각자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현금 필요가 클 것입니다. 이왕 국민들에게 긴급 지원을 하는 것이라면 돈 쓰는 것까지 일일이 제한하려 하지 말고 국민을 믿고 지급해야 합니다.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 쓰거나 이를 이용한 상품권 할인 재테크 영업이 등장하고 상품권이 특정 상권이나 특정 업종에 몰리고 물가 교란이 일어나는 등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지급한 제주도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효과 면에서도 사용처에 제한이 있고 사용기간이 정해진 카드 포인트 충전이나 상품권보다는 현금 지원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들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그리고 자신이 가장 긴급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 재난지원금의 사용지역 제한 폐지와 현금 지급 방식으로의 변경을 건의합니다.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어저께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기관에게 이미 제주도의 공식 공문으로 발송을 하고 유선으로도 기본적인 의사 전달을 한 상태입니다. 특별히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달 6월 달에 지급되는 제주도의 그 재난지원금도 현금으로 지급하실 예정이죠? 저희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방식입니다. 대신 지급 시기라든지 지급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1차 지급된 내용들에 대한 그 실제 효과라든지 불편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평가를 해서 전문가들과 관계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진짜 제주형 추경안 그 정부에 제출한 추경안에 보면 지급 방식에 대해서 수급카드나 신용카드 또는 선물카드나 MC가 낸 자료가 저희 보도자료로 나와 있고 저희 제주형 그 기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고요. 이미 공공근로라든가 아동수당 또는 장애인 또는 기초연금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급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집행만 하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868억 원 그 예. 2차 제주형 재난지원금을 예산에 868억을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이대주경에서 예. 그 지급 방식에 보면 현금은 빠져 있고 체크카드 포인트하고 그다음에 선물카드는 이렇게 뭐 등다른 게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돼 있다면 아마 그 실무적으로 그렇게 표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기본적인 의사결정상에서는 확정 지원가가 없고 저희가 1차 지급 시기에 현금으로 지급했던 그 취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재원 문제입니다. 전도비 지급하면 당연히 금액이 2배로 늘어나겠군요. 그러니까 재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가 있는 건데 전도민에게 예를 들어서 50만 원씩 한 번 나눠줄 거냐 아니면 50만 원씩 2번 또는 재원이 추가로 마련될 때는 이게 길어지면 어려운 층에게 한 번 더 지급할 거냐라는 선택의 문제인데 저희는 앞으로 이 재원의 규모라든지 우리가 지금 지급한 것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한 평가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상을 넓혀달라는 분들은 못 받으신 분들은 그런 요구가 많은데요. 이미 한정돼서 받으신 분들은 그 집중돼서 다시 지급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희가 각종 노동조합이나 그 계층들을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또 지속해줄 것을 요청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된다면 만약 뭐 금액을 축소해서 대상을 늘리는 내용에 대해 합의가 된다면 뭐 특별히 반대하실 이유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금액을 줄이면서 대상을 넓히는 걸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토론을 거쳐서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뭐 무조건 내 생각대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저의 기본 생각은 우리가 불난 집에 물을 집중해서 부어야 되는 것처럼 이것은 재난 당한 곳에 더 긴급한 곳에 주는 것이 저는 더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라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뭐 여러 가지 실무적인 문제라든지 왜 나는 안 주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전부 조금씩 나눠 갖는 게 과연 그게 정의로운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이렇게 소득 기준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요. 네. 이게 현재 저희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거는 2018년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올해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정작 2018년에는 소득이 있었으나 올해는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저희가 건지. 그 소득 급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일일이 이런 기준을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본인은 조금 번거롭겠지만 이의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그 부채폭을 가급적이면 넓히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국세청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 한은 건강보험 데이터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가장 실체에 접근한 자료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완벽하지 않고 실제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의 신청 제도를 활용해서 가급적 이 부분을 보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가 안 될 거라는 건 저희들은 인정을 합니다. 용차 사육을 전국으로 확대를 하게 된다면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제주가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그 대상을 좀 넓혀서 금액을 줄여서라도 대상을 넓히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재원만 충분하다면 저는 뭐 다 주는 게 그러니까 좋다고 재원을 생각하지만 금액을 줄여서라도 전체 도민들한테 금액을 줄이는 것. 근데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 될 100만 원을 왜 아직 안정되어 있는 사람이 50만 원씩 다 가져가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평행선이긴 하지만 저는 그런 일부 사각지대가 있으면은 그 부분을 최대한 보완을 한다는 전제하에 아니면 정말 소득 급감이라든지 자영업이 어려우면 그 특정 대상을 계층으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정 비용이 지출되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다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만은 그런 이 일부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모두에게 지급하라라는 것은 우리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일단 그렇게 해도 나중에는 제한할 수도 없을 겁니다. 지금은 한 번 주고 끝날 것처럼 하지만 이 위기가 9월까지 10일까지 갈지 12월까지 갈지 잘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빨리 끝나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비록 아쉬움이 있지만 가급적이면 더 긴급한 쪽에 그리고 더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는 어떤 방법론을 갖고 가자 그런 취지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평가도 계속하고 저희들도 내부 검토도 더 지속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상태가 길어지면 1차, 2차 말고 더 저는 지속적으로 기대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50만 원이 어려운 사람이 이게 6개월 가면은 그때는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그리고 가을 되면 또 실내 활동이 많아지면 다시 대유행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한정된 자원을 지금의 그런 상대적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 써버리기에는 이 코로나 위기가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처할 우리 각자 국민들의 특히 이 소득이 낮을수록 이 부분에 대한 피해가 클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좀 면밀하고 좀 신중하게
네, 그리고 최악을 대비해서 운용을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런 것들이 특히 저를 비롯해서 제주도정에서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주형 대한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현금을 지급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정부 재난지원금은 국민 전체에게 주는데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더 여유로운 분들은 저축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상황이 다른데 현금 지급을 건의하는 이유가 있지. 일본 같은 경우에 과거에 잃어버린 20년 그때 쿠폰을 발행했는데 일본 국민들이 높은 저축률로 해서 다 저축했던 사례 때문에 이제 소비를 강제했던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할 때 우선 제주의 경우는 중위소득 100% 이하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축할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았으면 차라리 저희는 정책 효과는 좀 줄어들더라도 오히려 마음적으로는 더 편안하겠습니다. 그럴 여력이 없다고 보고 저희는 현금으로